하는데 이렇게 운동 외에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나 혹은 방법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. 예. 일단 그 식습관이나 기타 운동 이외에도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식사 생활 같은 데서는 이제 칼슘이 많이 좀 포함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다공증을 오히려 나쁘게 하는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지, 네. 그 다음에 음주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드시는 건 괜찮지만 지나치게 좀 많이 드시면 이 골밀도를 좀 나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러한 것들도 조금 개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제가 고민인데요. 자,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으면 조금만 넘어져도 이 큰 부상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골다공증을 위해서는 뭐 다리 근력을 좀 강화시켜주는 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요.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서 해보십시오. 네, 골다공증에 좋은 이 다리 근력 운동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. 다리가 좀 뻐근합니다. 이 고관절이. 평상시에 우리가 사실 이거 잘 운동 안 하거든요. 네. 그렇죠? 자, 다음 동작은 뭡니까? 이번에는 이제 엎드리셔가지고 네. 다리를 들어서 또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. 이것도 고관절 운동입니까? 그렇죠. 똑같은? 주로 이제 이번에 아까는 이제 측면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뒤쪽 어허. 그 뒤쪽 그 엉덩이 근육의 뒤쪽하고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 고관절 운동이, 그러니까 골반 운동이라는 자체를 그 정상적으로 배웠다, 나는 이런 걸 배웠다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. 참 흔하지 않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이 골반 운동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네. 그 연세가 들면서 이 골다공증 환자들이 보면 좀 이 골반도 많이 다친다고요. 네, 이제 고관절 골절이 많이 생기십니다. 아하. 한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한 그 5분 중에 1분 정도가 고관절 골절을 경험하시게 되고요. 네. 그 통계적으로 보면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또 가져오게 되는데, 예를 들어서 고관절 골절 환자분 중에서 약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네. 1년 내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? 네. 그래요? 왜냐하면 고관절 골절이 이제 보행 기능하고 바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오. 잘 못 걸으시고 침상 생활을 네.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네. 그러다 보면 이제 폐렴이라든지 네.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또 많이 생기는 아이고.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. 갑자기 아침에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, 그러면 이거 골반에 문제가 생기면 못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. 그렇죠. 네. 여러분들 들으셨죠?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오늘 배우실 거. 자, 그러면 두 번째 동작 어떻게 해야 되는 예. 겁니까? 이제 두 번째 정도는 엎드리셔가지고 네. 아까 네발기기 자세로 취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 중에 자, 네발기기 자세에서 좀 네.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. 팔꿈치까지 이렇게 바닥에 대십시오. 네. 그렇죠. 이렇게 되시면 맞네? 조금 더 편한 자세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 배에 힘을 배에 힘을 좀 주셔서 척추의 정렬을 조금 일자로 바로잡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. 네. 자, 이 자세에서 자, 오른쪽 다리부터 해보겠습니다.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쭉 한번 천천히 뻗어 보십시오. 천천히 뻗어서 이 자세에서 네. 자, 엉덩이 높이까지 무릎을 편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. 천천히. 이거 중심 잡기도 힘든데. 네. 그래서 들어보십시오. 몇 천천히 들고 계시고요. 네. 자, 이 자세에서 조금 더 자,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무릎을 이게 이렇게. 그렇죠. 오. 이렇게 구부리고 유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휴. 네, 두 가지 동작이 되겠죠. 네.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실 때는 천천히 펴시고 그래서 다시 천천히 내리십시오. 내리고. 그렇죠. 예, 이 2단 동작을- 동작으로 하는 거네요. 2단 동작. 그렇습니다. 근데 엎드려. 이 무릎을 네. 네.
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렇죠.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. 또 무릎을 대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? 이렇게 해서 네발기 자세로 하면 네. 조금 더 다리 근육에 무게감이 더 있고 운동효가 더 훨씬 큽니다. 반대쪽으로. 네. 반대쪽도 천천히 이 해보시고. 네. 무릎 한번 구부려 보시고요. 네. 지금 아마 이렇게 해보시면 허리 근육부터 엉덩이 근육, 다리 뒤쪽 근육까지 모두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네. 들어가네요. 네. 천천히 무릎을 편 내리고.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내리시고. 내리고. 네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리를 들었을 때 네. 그냥 우리가 2단 동작으로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렇게 들었을 때와 네.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어떤 네. 차이가 있는 건가요? 그냥 다리를 쭉 일단은 이제 동작을 바로 들지 마시고요. 네. 일단은 다리를 쭉 뒤로 해서 쭉 뻗으십시오. 아, 쭉 이쪽으로. 뻗어서? 뻗어서 이 상태에서 자 들어 올릴 때 느껴보시면 주로 엉덩이 근육 쪽에 힘이 가실 겁니다. 네, 그러네요. 근데 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보시면 또 이 다리 뒤쪽의 그 근육에도 또 그러네요.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네.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리를 내리실 때도 쭉 편 상태에서 쭉 편 상태에서 천천히 다시 천천히 내리십시오. 내리고. 그렇죠. 어느 정도나 들어야 됩니까? 익숙해지시면 한 5초 정도 들고 있는 게 마지막 동작에서 좋은데요. 네. 처음에는 익숙해지시지 않으면 네. 그 동작만 취하시고 네. 바로 내리셔도 좋겠습니다. 아, 저 다리를 무릎을 구부렸을 때 어느 정도 굽히는 게 좋습니까? 90도 각도 뭐 요 10도 정도. 정도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는데요. 이 동작 사실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리를 먼저 이렇게 지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눈 상태에서 다리를 쭉